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총 4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호스팅, 도메인 세팅,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실제로 홈페이지를 꾸미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웹마스터 등록하는 방법까지 누구라도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 스스로 만들기 제1편으로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먼저 도메인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도메인을 판매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나 국내나 많은 곳들에서 같은 도메인을 판매를 하는데 도메인을 판매하는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24, 가비야, 후이즈 이런 곳들에서 도메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이 호스팅 KR이라는 곳이에요.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은 표시가 나오면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곳들은 이미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장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하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가급적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도메인으로 인해서 어떤 컴플레인을 해야 될 때 자기 신분증과 이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거는 꼭 정확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임 서버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우리 호스팅 카페24에서 신청할 거기 때문에 카페24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저는 마이캐시가 있어서 바로 결제가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나 무통장으로 결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도메인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호스팅을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할게요. 호스팅도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카페24가 가장 관리하기 편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호스팅 KR에서 그리고 호스팅은 카페24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호스팅이 있는데요. 저희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 거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전용 호스팅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신청하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나중에 호스팅 사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구매해서 용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신규 아이디를 클릭하셔서요. 본인이 네이밍을 적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는 것 때문에 날짜 기준으로 좀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밀번호와 이 비밀번호가 다른 비밀번호인데 보통은 이 비밀번호의 끝에 뭐 물음표라든가 아니면 느낌표라든가 골뱅이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비밀번호입니다. 제가 전에도 영상을 올렸을 때 이걸 몰라서 워드프레스를 세팅하고 관리자 화면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약간의 동의를 하시고 다음을 누르십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보유 도메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구매한 도메인을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이와 같이 결제가 완료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의 서비스 관리로 가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 신청한 정보들이 있고 호스팅이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메인 연결 관리로 가시고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SSL 인증을 기본적으로 카페24에서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용을 내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했어요.
SSL 인증서라는 거를 받았는데 요걸 해두면 좋아요. 특히 SEO에서 더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HTTPS라고 보안 프로토콜이 잘 적용된 도메인 접속 주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서 발급이 되면 요거를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워드프레스가 설치된 화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호스팅 KR을 통해서 도메인을 구매해서 카페24에서 호스팅 신청해서 이렇게 저희가 구매한 도메인을 주소창에 검색했을 때 워드프레스 첫 화면이 나오는 것까지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 워드프레스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SEO의 최적화에 맞춘 홈페이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할 수 있게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wp-admin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 생성한 아이디와 중요하다고 했던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워드프레스 첫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설정 부분을 가세요. 설정 부분을 가셔서 여기에다가 자신이 공략하고자 하는 사이트 키워드나 제목을 넣는 거예요. 태그라인에 설명을 넣으시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내려서 변경사항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고유 주소예요. 근데 전에는 워드프레스가 이 일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SEO에서 이 글 이름으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면 이 글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과거의 워드프레스나 아니면 지금 워드프레스를 세팅을 하셨어도 이 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가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홈페이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추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근데 새로 플러그인 추가를 하셔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에 가셔서요. 여기에서 이 요스트 SEO 설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편집기를 꼭 설치하세요. 현재 편집기는 새로 업데이트된 편집기가 나오는데 클래식 편집기가 훨씬 더 다루기 쉽습니다. 또한 저희 온오프 마케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클래식 편집기를 까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올인원 마이그레이션 및 백업이라고 있는데 요걸 꼭 설치해 두세요. 나중에 분명히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료 강의 영상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쉽게 복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설치하세요. 이것은 이제 헤드와 바디에 우리가 HTML 편집기 없이도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요게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문제 없었던 것들을 좀 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설치한 플러그인 가셔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설치했던 거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 요스트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편집기 WP 코드 라이트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괄 작업을 통해서 활성화,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럼 한꺼번에 우리가 설치했던 플러그인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테마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는 사이트를 보면 이것도 테마를 적용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밀 수 있게끔 기초적인 어떤 뼈대를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요거는 버전마다 계속 새로운 테마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저희는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마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미지만 가지고 충분히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여기에서 앰플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앰플을 검색하시면 요 앰플 테마라고 있는데 요거를 설치를 합니다. 바로 활성화를 누르세요. 여기 디자인 테마에 보면은 전에 있던 이 2024가 비활성화가 되고 새로 설치한 테마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전 2024가 비활성화가 되고 새로 설치한 앰플 테마, 앰플의 디자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플러그인은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에서 테마를 담당하는 것은 수많은 테마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단 하나만 활성화를 시키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테마와 플러그인을 다 설치를 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페이지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만들 페이지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페이지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 그러면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2개 있었던 거에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새 페이지 추가를 하신 다음에 블로그라고 적으십시오. 네, 기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블로그를 하신 다음에 설정에서 읽기에 가세요. 이제 읽기를 가셔서 정적인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2가지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홈으로 보일 페이지가 뭐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만들기다. 그리고 글이 담기는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로 지정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블로그를 하시면 됩니다. 저장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만들기, 이게 이제 전면 페이지라고 돼 있죠. 이게 홈입니다. 홈.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눌렀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블로그는 여기 글이 보이죠. 워드프레스는 페이지와 글이 컨텐츠를 담는 통인데 페이지는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글이 담기는 페이지를 하나 지정하는 겁니다. 요 블로그라는 곳에 이 글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글의 페이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의 엄마인 거죠. 이 글들은 자식들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글이 담길 페이지와 홈으로 보일 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봤고 그것을 읽기까지 설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적용한 앰플 테마에서 쉽게 홈페이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서 템플릿을 가셔서 이 비즈니스 템플릿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면 요와 같이 보일 거예요. 요와 같이. 요것이 메뉴고 요것이 홈 화면이고 이 중간에 저희가 만든 컨텐츠 또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히 달아볼 텐데 딱 이미지 하나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젯으로 가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이드바를 가셔서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를 누르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했던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넣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추가하면 이미지 추가한 만큼의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안에 뭐 글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상담 신청 폼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스스로 만들기 마지막 시간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메뉴로 가시고요. 현재는 메뉴가 없는 상태예요. 주 메뉴로 하시고 프라이머리 메뉴 체크하시고 메뉴 생성. 워드프레스는 메뉴를 몇 개 만들어서 메뉴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하나 만든 거를 주 메뉴로 설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보기 하신 다음에 요거 메뉴에 추가 하면 요게 메뉴가 돼요. 그 다음에 블로그 추가를 하시면 요 두 개가 메뉴로 나올 거고, 여러분들 글이든 뭐 URL이든 뭐 어떤 거든 메뉴로 다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메뉴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이렇게 메뉴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블로그를 하이 메뉴로 숨기겠다라고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숨겨지게 됩니다. 1단 구성으로만 숨겨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 정의 링크라고 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난 카카오톡 상담 또는 홈페이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메뉴를 추가하게 되면,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이면서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뭐 상담 신청이나 동영상 URL로 바로 가는 경우 그런 메뉴들도 만들어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메뉴에 모든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든 페이지 또는 만든 글, 사용자 정의 링크 같은 것들을 모두 넣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가서 요 윗부분을 이미지로 꾸며보는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요. 이 앰플 테마는 사용자 정의에서 거의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아이덴티티로 가셔서 로고 선택을 누르시고 준비하신 로고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데, 하나 팁을 드리면 SEO에서 이미지를 넣을 때는 항상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대체 텍스트에 넣어주시고 제목에도 꼭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요 이미지가 뜰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 사이트 전체에 좋은 SEO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는 귀찮더라도 텍스트를 넣는 게 좋긴 합니다. 진짜 작업을 해보면 그걸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자르기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밑에 헤드 온리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변해요. 뭐 보스를 하게 되면 이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헤드 로고 온리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이트 아이콘 선택이 이거 파비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것을 바꾸고요. 이게 네이버에서 여기에 나오는 요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파비콘이라고 하는데
쭉 보면은 저희가 파비콘을 설정을 안 하면 이렇게 나와요. 워드프레스. 이런 식으로. 이거 옛날 워드프레스 같은데 로고만 나와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파비콘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비콘을 넣는다고 하면 좀 더 눈에 잘 띌 수 있고 클릭을 더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 파비콘을 넣어주신 게 좋습니다. 만들기 귀찮으면 그냥 이런 원 모양을 넣어주셔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선택, 자리 건너뛰기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변하죠. 요 이미지와 파비콘까지 넣어봤고요. 다시 사용자 정의하기. 여기에서 이게 조금 너무 펑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박스를 칠 수가 있는데 디자인에 가셔서 사이트 레이아웃을 박스드 레이아웃 하신 다음에 공개를 누르시면 되고요. 배경색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컨텐츠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배경색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좋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헤더 이미지, 배경 이미지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잘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모바일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가 사용자 정의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위젯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컨텐츠를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위젯 메뉴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왔는데 이전과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캐시 삭제하시면 바뀌어진 대로 이전의 캐시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바뀐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무료 테마는 수정이 힘들어요. 수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유료 테마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좀 더 디테일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이 부분 말고는 다르게 더 좋은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제가 유료 테마를 넣어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테마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료실에 앰플 테마 파일 올려놨고 이 푸터를 수정하는 방법과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영상에 따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틀은 다 만들어져 있고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에 저희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굉장히 쉽게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으로 가시고요. 위젯에서 이 사이드바에 올려놓은 게 곧 홈에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미지 올렸듯이 하나를 더 올려보면 이렇게 이미지 하나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리는 만큼 홈페이지에 컨텐츠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미지만 잘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곧 홈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블록 추가 모두 찾아보기를 보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클릭해서 URL을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모바일에서 전화 상담 신청이다 라고 하면 TEL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모바일에서 이것을 클릭했을 때 바로 전화로 연결되는 그런 코드도 쉽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이드바에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결정이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손쉽게 누구라도 홈페이지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죠. 링크를 넣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전화번호로 가겠죠. 모바일에선 전화로 갑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넣으시면 그게 곧 홈에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앰플 테마를 통해서 초보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업로드한 이미지가 꽉 차지 않아서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만들어진 이미지는 가로가 860 픽셀이에요. 가로 사이즈를 최소 1080 이상 픽셀로 하시게 되면 꽉 차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과 거기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이나 설정 팁 같은 것들은 유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유료 동영상 강의에는 상위 노출과 관련된 많은 팁과 관련된 유료 플러그인이 제공이 되니까요. 정말 상위 노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오프 마케팅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를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를 검색하십시오.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로그인 하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웹마스터 도구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만든 URL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HTML 태그, 이 태그를 카피하신 다음에 설정 메뉴에서 코드 스니펫에서 헤드 앤 푸터를 클릭하셔서 여기 헤드에 컨트롤 V를 하십시오.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HTML 편집기 없이 이런 코드를 넣게 된 거예요. 다음에 소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소유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리포트에 보시면 이 노출 클릭, 그 다음 사이트 진단, 수집 현황, 컨텐츠 확산, 요게 이제 백링크로 보시면 되는데, 요런 것들이 리포트로 표시가 되고요. 이 웹페이지 수집 요청이란 게 있는데,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좀 더 빨리 수집해 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요런 글을 만들었고, 글을 보기 하면 요런 글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이 글을 수집해 가는데 자동으로도 될 수 있지만 나 이걸 좀 빨리 수집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컨트롤 V 하셔서 확인하면 네이버에서는 이와 같은 컨텐츠가 생성되고 존재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좀 더 검색 결과의 반영을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색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동적인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내가 만든 컨텐츠를 네이버에 빠르게 색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굉장히 잘 수집해 가는데, 네이버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 이런 컨텐츠가 생성이 됐어 라고 요청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반대의 경우인데요.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난 이런 것은 네이버 네가 검색 결과에 반영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는 곳인데, 이건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여기 RSS 제출이라는 곳이 있는데,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하면 URL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피드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또 사이트맵 제출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워드프레스에서 요스트 SEO 플러그인을 설치했다고 하면 사이트맵
index.xml 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네이버에 잘 검색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청들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에서 잘 수집을 해갈 거예요. 이걸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꼭 색인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빠르게 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료 강의에 그 팁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쉽게 색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료 강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네이버가 잘 수집해 갈 수 있는 웹마스터 도구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